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귀면서도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약속조차 받지 못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반전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민호를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는 22살이었고 민호는 저보다 2살 많은 24살이었어요. 경영학과 MT에서 처음 만났는데 민호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았거든요. 유머 감각도 뛰어났고 배려심도 많았죠. 첫 만남부터 민호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MT 마지막 날 밤에 해변에서 단둘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소영아, 네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이 정말 진실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흘렀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민호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기념일마다 깜짝 선물을 해주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주고 제 가족들과도 잘 지내더라고요. 특히 우리 엄마는 민호를 정말 좋아하셔서 소영아, 민호 같은 좋은 남자 놓치지 말아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광고회사에,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도 꾸준히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갔어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여행도 자주 다녔고 서로의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귄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민호가 저에게 선물해 준 게 바로 은반지 커플링이었어요. 소영아, 우리 이걸 끼고 약속하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고라고 하면서 제 약지에 직접 끼워주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곧 프로포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호는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언제쯤 결혼할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준비하고 싶어라고 하거나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서 생각해보자라고 미루기만 했어요. 사귄 지 5년째.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에 갈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는데 민호는 여전히 우리는 서둘 필요 없어. 천천히 하자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민호가 저한테는 결혼 얘기를 미루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곧 결혼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민호야, 너 언제 소영이랑 결혼해? 라고 물어보면 곧 할 거야. 준비 중이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대했는데 정작 둘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점점 혼란스러웠어요. 사귄 지 6년째. 주변에서 소영아, 너 언제 결혼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어요. 곧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기도 미묘하고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지은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소영아, 너 정말 민호랑 결혼할 생각이야? 8년이나 사귀면서 프로포즈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지은이는 사귄 지 1년 만에 남자친구와 결혼한 케이스였는데 남자가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오래 미루지 않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사실 저도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민호가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는다든지 주말에 갑자기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간다든지 스마트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저는 민호를 믿고 싶었어요. 8년 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고 민호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확실했거든요. 스킨십 할 때도 정말 진심으로 저를 원하는 게 느껴졌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여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하루 종일 사랑을 나눈 후 샤워하러 들어간 민호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궁금해서 슬쩍 봤더니 여보, 언제 집에 와? 아이가 자꾸 아빠 찾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보, 아이, 민호가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혹시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저도 아무 일 없는 척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메시지가 생각났거든요. 혹시 민호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8년 동안 함께 지낸 사람인데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에도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오히려 더 다정했고 저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했어요. 소영아,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저를 꽉 안아주기도 하고 길에서 갑자기 키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민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평일 저녁에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주말에도 토요일만 만나고 일요일은 거의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상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민호의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1박 2일 동안 못 만난다고 했는데 우연히 그날 민호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혹시나 해서 민호에게 전화했더니 지금 워크숍 중이라 통화 어려워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나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자와 함께요. 그 여자는 민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민호는 그 여자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는데 숨어서 계속 지켜봤더니 민호와 그 여자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그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민호와 그 여자가 구석자리에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서 몰래 지켜봤는데 민호가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면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그 여자가 여보, 유치원은 어떻게 할 거야? 벌써 5살인데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호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정리하고 있어라고 대답하는 것도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호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8년을 사귀면서도 결혼 얘기를 계속 미뤘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먼저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영아, 워크숍 끝났어. 내일 만날까?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는데 저는 응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직접 따져보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민호를 만났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제 워크숍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피곤했어. 회사 사람들이랑 계속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더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정말 어제 워크숍이었어?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응,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제 회사 앞에서 봤어. 여자랑 같이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는데 금방 다시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오면서 아, 그거 회사 동료야. 워크숍 대신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처리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했어? 거짓말이 아니야. 원래 워크숍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된 거야. 그래서 대신 다른 일을 한 거고. 민호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여보라고 부르는 걸 똑똑히 들었거든요. 그럼 그 여자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회사 동료끼리 하는 말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소영아, 네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나를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우연히 본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떳떳하다면 설명해주면 되잖아. 민호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소영아, 미안해.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내 전 여자친구야.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었어. 무슨 복잡한 상황? 그 여자가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서 DNA 검사를 해달라고 했어. 혹시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렇다면 민호가 바람을 핀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한 2년 전부터. 소영아,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2년 전이라면 저와 사귄 지 6년째였을 때예요. 그때 민호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 본인 애야?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닐 확률이 높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 집에 가볼게.
소영아, 오해하지 마.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네가 제일 소중해.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8년 동안 사귄 남자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고 그 아이가 민호 아이가 아니라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호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소영아,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내 아이가 아니야. 저는 안도했어요. 정말? 응, 정말이야. 이제 그 여자와는 완전히 정리됐어. 소영아, 미안했어. 그 후 한 달 정도는 예전처럼 지냈어요. 민호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고 저도 그 일을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에서 만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민호와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민호를 아는지 물어봤더니 그 사람? 아내랑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맞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결혼했다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응, 아들이 벌써 5살인가 6살인가 그럴 거야. 가끔 놀이터에서 마주치거든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기혼자였던 거예요. 저와 사귀기 전부터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저와 사귀면서도 결혼 얘기를 계속 미뤘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민호를 검색해 봤어요. 요즘은 SNS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민호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검색해보니 계정이 있더라고요. 민호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와 아들과의 행복한 일상이 가득했어요. 가족 여행 사진도 있고 아들 생일 파티 사진도 있고 결혼기념일 축하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진들의 날짜를 보니까 저와 사귀고 있던 시기와 겹쳤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민호와 제주도 여행 갔던 바로 그날에 민호가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 간 사진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저와 호텔에서 사랑을 나눈 그날 밤 민호는 제가 자고 있을 때 침대 위에서 가족 사진을 올려두었던 거죠. 정말 화가 났지만 먼저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호의 아내 페이스북도 찾아봤어요. 이름과 프로필 사진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제가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민호 아내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아들이 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민호가 저와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후에 결혼한 거였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저를 바보로 만든 민호를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제 20대 후반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사람과 보냈다는 생각에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민호와 헤어지지 않았어요. 복수를 계획했거든요. 민호가 저를 8년 동안 속였으니까 저도 민호를 속여보기로 했어요. 일단 모른 척하면서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민호도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민호의 아내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민호 아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았는데 그분이 홈베이킹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제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케이크 주문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생일 선물로 케이크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DM을 보냈더니 친절하게 답장이 왔어요. 네, 언제 필요하세요? 그렇게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민호 아내분이 정말 친절하고 순수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좋은 분을 민호가 속이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케이크를 받으러 만났을 때 민호 아내분을 직접 봤는데 정말 예쁘고 상냥한 분이었어요. 6살 아들도 함께 왔었는데 정말 똘똘하고 귀여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연락했어요. 언니, 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민호와의 8년간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민호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들,
그리고 함께 다녔던 여행지 정보들을 보여드리니까 점점 믿게 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끼고 있던 은반지 커플링을 보시고는 완전히 믿으시게 됐어요. 이 반지. 우리 남편이 저한테도 똑같은 걸 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호가 저희 둘에게 똑같은 반지를 줬다니. 정말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민호 아내분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이상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피해자지만 그분도 더 큰 피해자였거든요. 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해야죠.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희는 함께 민호를 기다렸어요.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저녁 7시쯤 민호가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저희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여보, 이분이 누군지 알겠지요? 민호 아내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설명할게라고 하더라고요. 뭘 설명해? 8년 동안 바람핀 것을? 제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무릎을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나는 8년 동안 바보처럼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민호의 아내도 화를 내셨어요. 여보도 정말 대단하네요. 집에서는 모범 남편 행세하면서 밖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자기야,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다시는? 이미 8년이나 속였는데 무슨 다시는? 제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저희 둘한테 똑같은 반지까지 줬잖아요. 이게 실수예요? 계획적인 거죠? 민호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점점 깊어져서. 처음에는 뭘 생각했는데요? 저랑 놀다가 버릴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했으면서 8년 동안 속였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호의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민호의 아내가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이혼 서류도 준비해 둘 테니까. 자기야, 제발.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 때문에 더 못 참겠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클 바에는 차라리 혼자 크는 게 나아요. 그날 민호는 정말 무너졌어요. 아내도 잃고 저도 잃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떠난 후 민호 아내분과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언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네, 이미 마음 정했어요. 변호사도 알아봤고요. 아이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키울 거예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테고 양육비도 받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빨리 결정 내리지 못했을 텐데 그분은 정말 단호하시더라고요. 언니, 저 때문에 가정이 깨져서 정말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언니가 말해줘서 고마워요. 모르고 계속 살았으면 더 바보였을 거예요. 그분과 헤어지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8년 동안의 연애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진실이었는데 민호에게는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고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의 아내분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후 민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소영아, 만나서 얘기하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온갖 쌍욕이 날아왔죠.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8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 주었던 남자인데 이딴 식으로 끝나니 너무 허망했고 그동안의 분노도 조금 사그라들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살아야겠죠. 살아나가야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속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